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여행 정보를 재밌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지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행 중에서 오늘 특별히 그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그 모카 라디오, 여기 아주 좋네요. 처음 네. 와보는데 모카 라디오에서 특별히 특별 우리가 또 귀하신 손님을 게스트를 초빙을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우리 여행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김유정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여행 전문 기자입니다. 예, 이분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이제 공중파 아침 방송에서 유명하신 여행 전문 기자십니다. 라디오도 가끔 또 많이 나오시고요. 네. 네. 여름입니다. 우리 그 여행 가기 아주 좋은 계절이 다가온 거죠, 그죠? 맞아요. 사실 여행 가기 좋은 날씨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죠. 더워서 그런가? 네. 왜냐면 너무 더우니까 이제 여행 가기 조금 힘든데 사실 직장인들이 이때 휴가를 내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여행을 많이 가는데 국내 여행지를 소개시켜달라는 그 사연이 왔어요. 그거부터 먼저 네, 한번 먼저 하려고 소개해보고 하는데요. 네, 가보죠. 뚜막 씨가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정말 혼자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해외 못지않은 국내에 혼자 여행할 만한 곳 혹은 혼자 여행 가는데 안 비싸고 가성비 갑인 여행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추천해드릴 곳은 군산입니다. 전라북도 군산. 네, 왜냐하면 군산이 지금 가성비 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가성비 갑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해외여행지 못지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어디냐면 군산이 일본 교토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거기 적산가옥이라고 예전에 일본식 가옥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교토인가 아니면은 한국인가 이런 분위기를 아주 느낄 수 있는 곳이고, 또 하나 숙소가 아주 저렴한데요. 게스트하우스가 정말 저렴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한 2만 원이면 혼자 머물 수 있거든요. 하룻밤에? 하룻밤에. 1인 네, 기준? 1인 기준 했을 때 그러면 1박 2일로 다녀오신다면 군산 정도면 아주 가성비 갑인 여행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제 뭐 우리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사시는 것도 비교적 멀지 않고 네. 이동도 편하고. 그럼 이정민 기자님 어디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국내? 네. 여행은 그 되도록이면 제 신조는 그 집에서 좀 되도록이면 먼 곳. 네, 먼 곳.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번 가보긴 했는데 저기 전라도 끝에 있는데 복일도라고 있어요. 복일도 너무 가면 좋죠. 갔다 오셨어요? 네. 복일도 가면 제가 한 3, 4년 전에 갔을 때는 그때는 그 민박이나 이 숙소에 더운 물이 나오는 데가 좀 드물었어요. 근데 다 찬물만 나와. 지금은 아마 좀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네. 아무튼 여름이니까 큰 상관은 없었는데 저의 그 여행 신조는 되도록이면 집에서 멀리 가자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신청 사연이 뭐 네. 추천한 건데 또 있을까요? 저는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좀 뻔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주도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주도.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먼 곳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가성비가 의외로 진짜 제주도가 좋아요. 가성비가? 왜냐하면 이게 주말을 피해서만 가거나 평일에는 왕복 항공권이 5만 원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거는 또 없거든요. 왜냐면 KTX 부산이나 대구를 가더라도 그렇지, 5만 원. 네, 편도가 5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왕복으로 5만 원으로 제주도를 갔다 올 수 있는 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평일에 가성비 갑인 여행지를 추천해드리려면 또 제주도도 만만치 않다. 근데 숙소가 평일에도 괜찮아요? 그럼요. 게스트하우스가 또 제주도에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거기도 한 2만 원에 묵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여름 여행지를 우리가 준비를 했고 우리 그 김정 기자님께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일단 여행을 출발하시기 전에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여행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맞아요. 또 귀찮기도 해요, 사실. 사실 우리 또 기자님이시니까 이제 출장 겸 여행을 많이 가서 이 짐 싸는 게 어떤 하나의 또 맞아요. 스트레스이면서 스킬도 점점 늘어가요. 그렇지, 스킬. 네, 왜냐하면 사실 출장 갈 때 짐 많이 가져가세요? 남자니까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덜 가져가죠. 출장을 가면 갈수록 점점 짐이 줄어드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지. 솔직한 마음으로는 여권이랑 신용카드랑 2개만 있으면 그렇지. 어디든 떠날 수 있어요. 그렇지. 저 상관은 진짜 없어. 오늘도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꼭 가져가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뭐일 것 같으세요? 맞춰보세요. 뭐 화장품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고
꼭 가져가는 게 카메라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아닐 것 같고 네. 꼭 가져가는 거? 네. 글쎄요. 아주 작은 거예요. 설마 커피? 아니에요. 커피도 가져가지만 저는 꼭 가져가는 게 손톱깎이에요. 왜요? 손톱깎이가 정말 유용해요. 왜냐하면 물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면 손가시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렇지. 그럼 그 손가시를 자르는 데도 좋지만 우리 여자들 또 뭐 합니까? 쇼핑 아닙니까? 쇼핑했을 때 택을 떼려면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러네.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짐 여러분 붙이시는 짐에도 가위나 칼을 칼안 가져갈 되잖아.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근데 손톱깎이만큼은 되는구나. 허용이 맞아, 되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 택을 물어 뜯고 입으로 그렇지. 뜯고 난리가 나요. 쇼핑을 한 다음에 당장 입고 싶고 그렇지. 당장 신고 싶잖아요, 여자들. 근데 또 이럴 때 손톱깎이를 딱딱딱 잘라주면 요만큼 유용한 게 없어요. 그러네 듣고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손톱깎이를 꼭 챙겨갑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네. 손톱깎이 필수적으로다가 남자들은 네. 꼭 뭘 챙겨가시는 것 같아요? 남자 없어요. 생각이 없어. 없어. 뭐 돈 있고 뭐 여권 있으면 좀 돈이야 뭐 써야 되니까. 네,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현지에 가서 많이 조달하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옷도 네. 우리가 평상시에 입고 갔던 옷이 여행지에 가면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그렇지.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차라리 I love 사이판, I love 감, I love 뉴욕 이런 티셔츠로 차라리 사서 입으시는 게 내가 관광객 같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하지만 관광객 맞습니다. 관광객처럼 다니는 게 제일 어울려요. 맞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안전해. 네, 그리고 되게 안전해요. 그러니까 I love 뉴욕 이런 티셔츠라도 하나 사서 입으시고 편하게 다니시는 게 또 여행의 꿀팁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꿀팁 감사드리고. 자, 그래서 짐 싸는 노하우 잠깐 우리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네. 뭐가 있을까? 저는 짐을 뭐라 그러죠? 지퍼백이라고 하죠. 지퍼백에 많이 나눠서 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실제로 쓰는 이렇게 뭐 봉지 같은 걸로 많이 쓰시는데 그러면 다 새고 네. 터질 위험이 많아요. 네, 비행기는 그렇지. 기압차가 많다 그렇지. 보니까 터지는 위험이 많은데 터져도 지퍼락을다 넣으면 흐르지가 않으니까 너무 좋고요. 저는 옷 같은 경우는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착착착착 넣어나거든요. 그러면 부피도 많이 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점이고 일단 가져가지 필요할 것 같은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가져가지 마세요. 맞아. 가면 한 번도 안 써. 네, 나 이거 가져갈까 말까 라는 고민이 들면 절대로 가져가지 마세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가져가지 않고 필요해졌다. 그럼 그럴 때는 현지에서 조달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현지에서 조달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여행 짐 싸기 잠깐 우리가 여행 출발은 짐 싸기니까 잠깐 짚어봤고 자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여름이지 이제 네. 여름인데 자 우리 여행 전문이시니까 네. 여름 여행지 일단 해외 쪽 네, 하나 좀 먼저 한번 추천 어디가 좋을까요? 저는 홋카이도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북해도? 네, 북해도 우리나라는 북해도라고 더 많이 말하는데요. 그 여름이니까 너무 덥잖아요. 좀 시원한 걸 느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의 최고로 높은 곳이 북해도 홋카이도 때문에 20도 안팎이에요. 지금 한여름에 떠나도. 그러니까 20도 안팎이면 정말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그 북해도를 떠올릴 수 있는 곳이고요. 그래도 여름을 만끽하고 싶은데 시원하기만 해서 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 라벤더 맛집. 네, 아주 보라색 물결이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봄도 느낄 수 있고 또 초록의 녹음을 보면서 또 여름을 느낄 수 있고 시원한 거는 또 가을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을 다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닌가. 그래서 홋카이도를 좀 추천해드리고 특히 제일 좋은 건 비행시간이 가까워요. 짧죠. 네, 한 2시간 정도면 가기 때문에 비행기도 많이 가잖아. 네, 비행기도 많이 가서 저렴한 티켓은 20만 원대면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도 좋고 짧은 비행 시간에 또 가기 좋기 때문에 저는 이 홋카이도는 모녀 여행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랑 딸이랑. 왜냐하면 요즘에 어머님들이 여행을 너무 많이 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엄마가 제일 힘들어하는 건 비행 시간.
비행시가 그렇지. 우리 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네. 또 우리가 또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태워드릴 수 없잖아요. 짧은데요 2시간. 또 우리는 불륜녀들이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짧은 비행 시간을 이제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좋아할 만한, 엄마가 특히 좋아할 만한 곳이, 엄마들은 또 꽃을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꽃 그렇지. 사진 많이 찍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홋카이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름 휴가가 됐든 여행이 됐든 또 물놀이를 해야 되는데 조금 그거를 휴가에는 좀 어렵죠. 조금 물놀이 또 불편한데. 하면 또 괌사이판 아닙니까? 감사. 네, 괌사. 우리가 또 괌사라고 일명 주려면은 괌사이판 아닙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판이 더 좋아요. 왜요? 왜냐하면 사이판이 더 작고 운전하기가 좀 더 편하고 그리고 좀 더 청정한 지역으로 남아 있어요. 괌보다는. 괌은 좀 더 번잡하고 도시 느낌이 좀 나는데 사이판은 좀 더 이렇게 자연의 느낌을 좀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판을 추천해드리고 액티비티나 물가나 괌에 비해서 좀 더 저렴해요. 사이판이. 근데 네.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 사이판 괌 다 많죠. 그래서 맞아. 한국 사람이 이왕이면 좀 머리도 식힐 겸 한국 사람이 좀 없는 곳을 가기를 원하는 분들도 분명히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걸 요즘은 혐한 쪽이라고 하요 혐. 핫 쪽.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어. 핫한 걸 혐오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혐한 쪽이라고 해요. 나는 남들과 다르다. 네, 혐한 쪽을 위한 또 플레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물놀이를 원하세요? 어딜 원하세요? 일단 여름이니까 물놀이? 물놀이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엘리도를 추천해드립니다. 엘리도? 엘리도 듣도 보도 못했죠? 엘리도는 그 태풍 뭐 이런 그 그할 때 엘리뇨 그거 아니야? 그건 엘니뇨고요. 엘리도 추천해드리는데 이게 필리핀의 팔라완의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이에요. 아 팔라완. 네. 가봤는데 내가 그걸 모르겠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래, 맞아요. 생각난다. 생각나셨죠? 조금씩 난다. 네. 팔라완 갔다. 팔라완 옆에 네. 있는 아주 작은 섬인데 네. 마닐라에서도 한 번 더 비행기를 타야 되고요. 네. 팔라완에서도 이제 배를 타고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필리핀의 몰디브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래 맞아 생각나. 네, 유러피안도 정말 많고요. 물고기도 너무 많고 물이 너무 맑아서 몰디브라고 하는데 여기는 조금 비쌉니다. 아, 몰디브라고 불리는 만큼 우리 필리핀 하면 세부나 보라카이 떠올리면서 물가가 되게 저렴한 걸 떠올리잖아요. 여기는 조금 비쌉니다. 하지만 비싼 가치를 합니다. 이동 수단이 좀 네, 이동 수단이 있어서 네, 한 번 비싼가요? 있어도 비싸기도 하고 리조트 자체도 비싸요. 아, 리조트. 한 섬에 한 리조트가 있는 게 아. 몰디브와 같은 방식이에요. 프라이빗. 네, 프라이빗. 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엘리도 같은 섬들 가시면 한국 사람 한 명도 안 만날 수 있어요. 아 근데 한국 사람도 한 명도 안 만나면 좀 불안해.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되게 웃겨요. 네. 사람이 한국 사람 너무 많은 것도 그렇지. 싫고 한국 사람이 없는 것도 싫은 그렇지. 거야. 내가 그래. 아니 이게 어쩌자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네. 못하고 그리고 좀 멀리 있는 곳, 네. 좀 멀리 있는 곳으로 또 나는 좀 가까운 데 말고 좀 먼 곳으로 좀 한국 사람 없는 곳으로 물놀이를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뉴칼레도니아. 너무 멀어요. 너무 아니 10시간이면 갑니다. 아, 너무 멀어. 직항도 없고. 하와이도 뭐 10시간이면 가고 그래? 요즘에 직항 누가 따집니까? 그래 하긴 그래. 네, 요즘 이 뉴칼레도니아가 또 일본을 경유해서 가는데 갈 때는 오사카, 올 때는 도쿄를 경유할 수가 있어요. 그거 좋네요. 그러면 오사카에서 여행도 하고 도쿄도 여행하고 또 좋은 점이 이게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있는 기다란 섬이거든요. 뉴칼레도니아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날씨가 반대입니다. 반대지,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떠나면 선선한 가을 그렇죠. 날씨예요. 남반구. 네, 그런데 그럼 물놀이 못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또 낮에는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물놀이도 아주 가능하고요. 그렇죠. 또 한국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뉴칼레도니아는 직항편인데 지금 없고. 네, 그죠? 그리고 꽃보다 남자라는 그 드라마가 거기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김현중 씨가 그렇죠. 흰천과 바람만 있으면 떠날 수 있다는 그 곳 있죠. 그게 뉴칼레도니아입니다. 그렇죠. 사실 흰천과 바람이 있으면 또 떠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사실 그 이제 뭐 시대가 좋아져서 그 해외 여행이 쉽게 흔해졌죠. 쉽게 가지만 네. 그래도 음. 국내 여행보다 뭐 제주도보다 어디 동남아가 싸다 그렇게 해도 네. 사실 해외 여행 가는 게 돈이 국내보다는
더 들어갈 수밖에 더 들어가죠. 없어요. 맞아요. 어떻게든. 네? 어쩔 순 없죠. 자, 그래서 음.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국내 뭐 군산도 소개해드리고 저는 보길도가 음.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국내로 여름 여행지 추천할 만한 곳도 있을까요? 아, 저는 사실 이게 재발견을 하는 곳인데요. 춘천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춘천. 네. 요즘에 막 네. 요 춘천 왜 그래? 막 나오대 뭐가 많이. 그렇죠. 왜냐하면 춘천이 그 투명 카누 아세요? 그 바닥이 보이는 카누예요. 네. 그래서 투명 카누가 바닥을 보면서 이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투명 카누도 있고, 네, 짚라인도 있고, 지나는. 또 이제 뭐 레일바이크도 있고 되게 액티비티가 많아요. 그래서 춘천을 가시면 한 곳에서 액티비티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좀 활발한 여행을 좀 하고 싶다. 여름답게 좀 이 더위를 이제 활동성 있게 하면서 좀 난 물리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춘천을 가시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또 번지 점프도 있어요. 번지 점프. 네.